관찰하는 망원경입니다. 망원경. 천체를 관찰하는 망원경. 자, 천체 망원경의 구조는요. 우리 한 장을 넘겨보면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두 장. 두 장을 넘기면 세 장. 66쪽에 여기서 잠깐 여기서 천체 망원경의 구조와 관측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림이 크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망원경의 구조를 봅시다. 먼저 맨 위에 있는 그 렌즈가 하나 있습니다. 렌즈. 거기로 최초로 별빛이 들어오겠죠. 그 별빛이 처음 들어오는 그 렌즈가 뭐냐면 대물 렌즈예요. 대물 렌즈. 물체를 깨는 렌즈니까 대물 렌즈고요. 자, 그 대물 렌즈를 지난 빛이 어디를 지나느냐? 그 밑에 경통이라는 곳을 쭉 지납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를 지나서 내 눈에 들어오느냐? 저반 렌즈를 지나서 내 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들만 있으면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왜 필요한지를 볼게요. 일단 파인더가 나죠. 파인더. 파인더는 영어로 find하는 물체 이 R을 붙여서 찾는 물체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어떤 별을 관찰할 거냐면 승규라는 별을 관찰할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망원경으로 딱 보다 보니까 어디가 어떻게 되느냐? 저기 몬스터 집단 얘기자 농담이고요. 자, 승규를 찾아야 되는데 다른 쪽이 관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승규를 찾기 위해서 관찰하는 중에서 찾습니다. 어딨지?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고배율로 이렇게 이미 가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참 걸려요. 그런데 파인더는 뭐냐면 내가 여기를 관찰하고 싶을 때 파인더를 보면은 파인더는 좀 더 저배율로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소형 망원경이에요. 소형 망원경. 그러면 그 파인더를 통해서 보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별이 이쯤에 있구나라는 걸 가늠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진짜 망원경을 그 위치대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움직이면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녀석. 그래서 이름이 파인더입니다. 파인더. 다른 부가적인 이름은 소형 망원경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 다음 밑에 초점 조절 손잡이가 나와있죠. 초점을 잘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는 손잡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들을 딱 끼워놓은 그 밑에 삼각대에 연결해 놓은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녀석인데 이름이 뭐냐면 장치대 또는 가대라 불러요. 가대. 그게 뭐냐면요. 자, 이 망원경을 이렇게 꽂아 놓는 곳이고요. 망원경의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얘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관찰할 수 있어요. 돌릴 수도 있고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장치대 가대입니다. 별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받침대로서 경통을 회전시킬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장치대 가대고요. 이 가대가 얼마나 비싸냐에 따라서 또 좋으냐에 따라서 천체 망원경의 이 가격이 결정된다고 해요. 이걸 가대가 전동으로 된 기계, 그러니까 전기가 연결돼서 어떤 장치를 누르면 가대가 저절로 쭉 움직여서 망원경이 쭉 각도가 조절되고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별은 움직이잖아. 별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 움직이는 그 속도에 딱 맞춰서 망원경이 같이 쫙 움직여줘야 그 별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겠죠. 그걸 내가 계속 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기장치를 연결해서 전자장치를 연결해서 쫙 따라가면서 그 별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마찬가지로 가대에다가 그 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무게추라는 게 추가 달려있어요. 추가 왜 달려있냐면요. 이 망원경은 땅에다 놓고 관찰하는 건데 만약에 바람이 많이 불면은 그 흔들릴 수도 있고 틀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야 그런 걸 방지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무게추가 거기 달려있습니다. 균형을 잘 잡아준다고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최초로 별빛이 닿는 렌즈가 무엇이냐 하면 답은 뭐예요? 대물 렌즈죠. 대물 렌즈. 그 다음에 물체의 상을 확대해서 내 눈에 넣어주는 건 저반 렌즈입니다. 저반 렌즈. 대물 렌즈, 저반 렌즈.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3장 넘어가서 천체 망원경의 구조에서 쭉 앞에 살펴봤고요. 천체 망원경의 종류를 정리를 해볼게요. 종류.
망원경과 반사 망원경 두 종류가 있어요. 그림을 보면 굴절 망원경은 앞에 대물 렌즈가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고요. 경통이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고 뒤쪽에 아주 작은 저반 렌즈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 뒤에서 내가 관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렌즈입니다. 물론 경통은 이렇게 좁아지는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앞에도 렌즈가 하나 있고 뒤에도 렌즈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책에 나오는 그림대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대물 렌즈가 있고 경통을 지나서 이렇게 내 눈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주기 직전에 이렇게 한 번 더 확대를 줍니다. 자, 첫 번째, 이게 별빛을 처음 받는 렌즈죠? 이름이 대물 렌즈. 자, 대물 렌즈라고 하고요. 내 눈앞에서 물체의 상을 확대해주는 이 녀석이 무엇이냐? 저반 렌즈. 자, 중요한 것은 굴절 망원경은 굴절시키는 게 목적이죠. 별빛을 굴절시켜야 하기 때문에 렌즈를 써야 합니까? 거울을 써야 합니까? 렌즈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거울은 반사시키는 거죠. 하지만 렌즈가 굴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렌즈가 사용되는 것이 바로 굴절 망원경이고요. 첫 번째 이 대물 렌즈는 물체의 상을 확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별빛이 있으면 별빛을 그냥 얘가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빨간색 별빛이 할게요. 별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자, 얘는 볼록 렌즈이기 때문에 별빛을 모아줍니까? 퍼뜨려줍니까? 모아줍니다. 여러분들 돋보기죠.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 모아봤나요? 해봤죠? 빛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대물 렌즈 통해 들어온 빛이 안쪽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모여요. 이렇게 안으로 모입니다. 모이면 요쯤에서 초점이 형성이 돼요. 초점이 형성됩니다. 초점이 형성되는데 초점을 지난 빛이 이렇게 어디 가는 거예요? 지난 빛이 이렇게 대물 렌즈 쪽, 저반 렌즈 쪽으로 오게 되면 저반 렌즈에서 요 렌즈를 지나면서 물체가 이렇게 확대가 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반 렌즈가 실제로 물체를 확대하는 부분이고요. 대물 렌즈는 물체 확대하는 게 아니라 물체의 빛을 그냥 모아주는 기능만 해주는 것이 대물 렌즈입니다. 자, 그럼 대물 렌즈는 빛을 모아주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대물 렌즈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거 1번은 대물 렌즈가 요만한데 2번짜리 대물 렌즈가 앞에 대물 렌즈를 이만하게 만든다면 훨씬 더 비싸고 좋은 천체 망원경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물 렌즈가 크다는 건 되게 많이 퍼져 있는 빛들 중에서 여기는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대물 렌즈가 작기 때문에 두 가닥의 빛밖에 못 들어온다면 여기는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가닥이 더 많겠죠. 최소한 4개 정도 들어올 수 있겠네요. 빛을 많이, 자, 렌즈가 크면 클수록 빛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가닥의 빛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과 4가닥의 빛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확실하겠어요? 네 가닥이겠죠. 즉, 빛을 더 많이 모아주기 때문에 얘가 더 좋은 망원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자, 이 렌즈의 지름이 더 크다라고 표현하고요. 렌즈의 지름을 다른 말로 구경이라고 해요. 구경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이 구경이라는 말을 좀 못 들어봤을 텐데. 구경이 크다라고 말하고, 그 구경이 달려있는, 즉, 이 구경이 큰 렌즈가 달려있는 첫 번째 이 대물 렌즈를 주된 렌즈라 해서 주경이라고 해요. 어려운 용어 많이 나오죠. 주된 경. 원래 경자가 거울 경자긴 한데, 거울은 아니지만 이걸 주경이라고 표현해줍니다. 주요하다. 주된 렌즈, 주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거는 구경은 몰라도 되고요. 구경은 몰라도 되고 중요한 건 렌즈의 지름이 크면 클수록 좀 더 좋은 것이다. 그 이유는 빛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체의 상을 확대하는 건 저반 렌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굴절 망원경에서 물체는 몇 번 확대되느냐? 한 번 확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확대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모아만 주는 거고 여기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반사 망원경. 반사 망원경의 구조는요. 이렇게 병통이 있으면요. 앞에가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고 뒤쪽에 이렇게 렌즈가 거울이 하나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빛이 들어오면 병통이가 통과하겠죠? 통과해서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이 빛은 퍼질까요? 아니면 안으로 모일까요? 거울입니다. 거울. 안으로 모입니다. 이 오목 거울은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오목 거울. 빛을 모아줍니다. 그러면 이 빛은 안쪽으로 이렇게 꺾인다는 얘기죠?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서 꺾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모일 때쯤에 여기다 뭘 설치하냐? 이렇게 평면 거울을 씁니다. 평면 거울. 여기도 거울이죠? 평면 거울을 설치해서 이 물체의 빛을 위로 이렇게 꺾어주는 거예요. 꺾어준 것을 여기에서 내가 관찰하는데 여기서 그냥 관찰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뭘 설치하냐? 렌즈를 하나 설치해서 위에서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망원경, 이것을 반사 망원경이라고 해요. 이름이 반사 망원경인 이유는 별빛을 처음에 반사시키기 때문이죠. 뭘 이용해서? 거울을 이용해서 반사시킨 빛을 평면 거울을 통해서 한 번 더 반사시키고 어디서 확대한다? 저반 렌즈에서 마찬가지로 저반 렌즈에서 물체의 상을 확대해 주게 되는 겁니다. 확대. 그래서 오목 거울 이게 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서는 대물 렌즈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오목 거울이죠. 그래서 이 오목 거울도 뭐라고 표현한다? 주경입니다. 처음으로 주된 거울, 처음으로 모아주는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자를 써요. 주경. 둘 다 주경의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렌즈고 하나는 거울이죠. 이거를 잘 구별해주면 되겠네요. 이 굴절 망원경과 반사 망원경 두 종류의 천체 망원경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6번입니다. 징검다리 6번. 천체 망원경에서 상을 확대하는 부분은 무슨 렌즈다? 저반 렌즈입니다. 저반 렌즈. 확대하는 건 저반 렌즈가 물체의 상을 확대하는 거예요. 7번. 천체 망원경에서 빛을 모아주는 부분은 대물 렌즈죠. 대물 렌즈. 물론 천체 망원경에서 이 오목 거울도 있지만 여기는 대물 렌즈 이렇게 합시다. 다른 말로는 주경이죠. 대물 렌즈. 다른 말로 주경. 둘 다 쓸 줄 알아야 됩니다. 8번. 천체 망원경에 부착된 소형 망원경으로서 딱 힌트를 줬네요. 답은 파인더죠. 관측 대상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 바로 파인더입니다. 파인더. 9번. 굴절 망원경에서 대물 렌즈로는 뭘 사용한다? 볼록 렌즈를 사용합니다. 볼록 렌즈. 돋보기라고 하죠. 우리가 볼록 렌즈를 사용하고요. 저반 렌즈로는 뭘 사용할까요? 오목렌즈? 아닙니다. 똑같이 볼록 렌즈. 볼록 렌즈가 저반 렌즈로 사용될 때는 물체의 상을 확대해주고요. 대물 렌즈로 사용될 때는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둘 다 볼록 렌즈입니다. 둘 다 볼록. 오목 렌즈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천체 망원경에 오목 거울만 사용돼요. 10번. 반사 망원경에서 주경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다? 오목거울. 그렇죠. 이게 오목 거울이죠. 오목 거울을 사용하고요. 저반 렌즈로는 뭘 사용합니까? 볼록 렌즈. 그렇죠. 볼록 렌즈를 사용하겠죠. 볼록 렌즈가 물체상 확대해주니까. 오케이. 이렇게 3번과 4번 문제 풀어봅시다. 시작.